저는 어떤 종목 딱 갖다 놓고 이 종목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알아맞혀라. 못 맞추면 절대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준선의 이 그 상승이나 하락에 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준선의 상승, 그죠? 이 상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오늘의 고가가 이전의 최고가 26일간의 최고가를 오늘의 고가가 돌파를 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돌파를 해서 기준선이 올라가는 경우, 요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26일 중에 최저가가 가장 오래된 날, 즉 26일 전일에 최저가가 있었고, 하루가 지나면서 이 최저가가 계산해서 빠지면서, 그러면서 기준선이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신다, 그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제가 제목으로 수동적 상승의 의미라고 적었습니다. 수동적 상승. 수동적이라는 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적혀 있어요. 자, 우선 기준선이 상승했다는 거는 이렇게 기준선이 상승을 하죠. 요렇게 기준선이 상승을 했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과거 26일간의 이 최저가가 가장 오래된 날이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새로운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캔들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최저가가 자연스럽게 상승이 돼서 기준선이 올라가는 경우, 그죠? 아니면 오늘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의 가격이 26일간의 최고가를 오늘의 가격이 돌파를 했다. 즉 최고가를 갱신한 경우 둘로 나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선 최저가가 26일간 가장 오래된 날 요런 거를 뜻하죠. 지금 이 박스가 26일입니다. 26개의 캔들인데 26일 동안의 최저가 가장 낮은 가격이 가장 오래된 날 이었고, 그것이 계산값에서 빠지면서 캔들이 하나 생기면 당연히 이 캔들이 계산값에서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최저가가 올라가면서 기준선이 올라가는 케이스. 자, 저는 이거를 수동적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계산값이 이렇게 26일을 계산하는데 새로운 가격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가격이 한 캔들이 들어오면 과거의 한 캔들은 계산해서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최저가였어. 그래서 최저가가 빠지면서 다른 최저가가 이 기준선의 계산식에 들어가게 되는 이 경우, 즉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고가를 돌파해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과거의 값이 빠지는 어떤 사태, 그거에 적용을 받아서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요거를 저는 수동적 상승이라고 불러요. 국어사전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기준선의 상승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계산값에서 과거의 26일의 최저가가 빠지면서 기준선이 오르는 이 모양새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수동적이다 라는 이 사전적 의미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동적 상승의 의미는 뭐냐? 이 수동적 상승, 지금 이 부분이 수동적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이 빠지면서 다음날 캔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 날이 들어온 건데 이 캔들이 들어오면서 이 가격이 빠져나가면서 요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수동적 상승은 일단은 힘있는 상승은 아닙니다. 그죠?
최고가를 요렇게 있는데 이 최고가를 돌파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요 가격이 빠지면서 기준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힘있는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의미가 힘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이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힘의 전장이 높아졌다. 힘의 전쟁터가 위치가 높아졌다. 즉 추세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봅시다. 현재 이 파란 박스는 이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 이 폭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자, 이 상태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 4일이 지나면서 우측의 이 그림처럼 새로운 4개의 캔들, 하나, 둘, 셋, 4개, 노란색으로 할까? 하나, 둘, 3개, 4개, 이 4개의 캔들이 계산식에 합류됩니다. 그죠? 요 4개가 합류가 되면 요 4개는 빠지겠죠. 계산식에서. 그죠? 자, 그리고 이 4일 뒤에 여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난 이 4일 뒤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표현해 놓은 박스가 이 붉은 박스입니다. 이 최고가와 최저가의 폭이 이만했는데 폭이 작아졌어요. 그죠? 단 4일이 지났는데 26일간의 단 4일이 지났는데 이 26일간의 폭이 최고가와 최저가의 폭이 원래는 이따시만 했는데 요따시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4일 전 이날로부터 4일 전인 요 날에는 가격의 변동폭이 이렇게 컸고 그렇다 보니까 반값선인 기준선은 자, 이 위치 그죠?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스의 중앙에 있었죠. 근데 4일이 1, 2, 3, 4 이렇게 4일이 지나면서 가격 변동폭이 요따시만 하던 게 요따시만 해졌으니까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가격 변동폭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래 4일 전에는 여기에 있었던 기준선이 4일 후에는 이만큼 올라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형적인 수동적 상승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가격이 새로 나오는 오늘의 종가가 이 과거의 최고가를 강력하게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가격이 과거의 최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값만 계산해서 빠지면서 기준선이 상승하는 모습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기준선의 상승은 의미가 없는 거 아이가? 그죠? 아니 어떤 강력한 힘의 출현으로 인해서 기준선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과거의 값이 빠지면서 기준선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수동적 상승도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이 박스는 26일간의 말 그대로의 전쟁터입니다. 매수의 세력과 매도의 세력이 어디까지 밀었고, 자, 여기 보시면 어디까지 밀었고, 매도의 세력이 어디까지 밀었고, 이 세력이 어디까지 밀렸고, 어디까지 밀렸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이 폭은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전쟁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이 표시하는 거는 이 정중앙값, 전장의 접경지역, 이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의 접점, 힘과 힘이 가장 강하게 대치하는 국면의 위치가 기준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우측 그림처럼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4일이 지나서 높이가 이만큼 큰 박스가 이렇게 높이가 작은 박스로 변했다는 것은 전쟁터가 집약되고 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서 막 싸우고 있다가
그러다가 4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이 매수세가 이제 방어선을 원래는 부산까지 요만큼을 놓고 싸웠는데 이제 방어선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방어선을 여기 대구까지 올린 겁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만 싸워요. 여기는 안전한 지대라는 거예요.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그만큼 밀어놨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접경 지역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힘이 강하게 대치하는 이 중앙 라인이 올라갔다. 전쟁터가 집약되고 있고, 이 폭이 좁아지면서 전쟁터가 집약되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의 중심, 접경 지역은 올라갔다. 힘이 응축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응축은 매수세가 밀어 올리는 형태로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 매수의 힘이 이 고점을 제대로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돌파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는 이 힘 또한 아직도 강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 상승이 나타날 때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분명히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를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세가 매도세를 밀어 올리고는 있습니다. 매수세가 강해져서 매도세에 비해서 매수세가 강해져서 밀어 올리고 있고 힘을. 그래서 접경 지역도 올라가고 있으니 어떤 힘의 균형도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매수세가 강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이 고점을 돌파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세도 힘이 약해진 건 아니다. 매수세가 힘이 강해지고 있지만 매도세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근데 매수세의 기운은 계속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 상승은 힘 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교해서 이날에 비교해서 4일이 지난 그러니까 이날에 비해서 4일이 지난 이날이 힘 있는 이게 수동적 상승 다시 한번 중요해서 말씀드리지만 능동적 상승처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4일 전에 비해서 그 힘의 전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힘의 전장. 그러니까 추세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의 전장이 원래는 여기 접경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과거 4일 전에 비해서 현재의 이날이죠. 이날에 비해서 이날의 형태가 이제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우는 어떤 그 전쟁터가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갔고 폭이 좁아졌고, 그죠? 그리고 접경 지역은 이만큼 올라갔고, 그래서 매수세가 강해졌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응축하고 있다. 곧 다시 폭발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요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수동적 상승으로. 물론 이게 차후에 이제 무조건 상승을 한다 라고 암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모습이 이날의 모습에 비해서 어떻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그 소스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능동적 상승입니다. 능동적 상승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 26일 전에 가격이 빠지는 거에 상관없이 오늘 가격이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내는 그죠? 오늘 가격이 스스로 최고가를 돌파하는 것. 그래서 기준선이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오르는 것. 요게 능동적 상승입니다. 이 능동적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는 26일간의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긴데, 이 말인즉슨 오늘의 이 매수세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만큼 힘이 좋았으며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만약에 그 지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면 단기 상승 추세를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26일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파란 박스 안에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졌죠. 박스 위 최상단이 26일의 최고가였습니다. 이거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돌파갭이 나왔어요. 그죠? 보시죠. 26일간의 최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기준선은 무조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 상승이라는 거예요. 특히 돌파해낸 이 최고가가 그림처럼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을, 이 최고가가 그 이전에도 이렇게 저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 포인트다. 라면 이거는 매도세가 밀리다가 마지막으로 지켜냈을 최종 방어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최고가가. 자,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제 최고가라는 건 어느 순간까지 밀었다가 다시 밀린, 그래서 최고가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 자리에 몇 번을 더 이렇게 저항이 나왔다. 그럼 매도세가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능동적 상승으로, 자, 캔들이 이걸 뚫어버렸다. 엄청난 힘으로.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지와 저항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몇 번 계속 이 자리에서 나왔다면 이 자리는 매도세의 어떤 마지막 방어선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것마저 뚫었고 그 다음에 더 밀리지 않고 다시 상승을 이어간다. 상승 M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나오다가 그거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돌파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켜지고 계속 고점을 높여간다면 자연스럽게 상승 M 파동이 지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상승의 연속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수동적 상승 있죠? 수동적 상승은 이 전장의 접점이 그러니까 이 반값선이 위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상승은 상승이긴 하지만 이렇게 능동적 상승처럼 강한 힘으로 쳐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상승으로 가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 수동적 이제 상승이 능동적 상승에 비해서 상승으로 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 상승은. 실제로 수동적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세가 하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전장에서 배웠던 수동적 상승은 거짓 신호가 이 능동적 상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요. 하지만 이 능동적 상승은 이 수동적 상승에 비해서 거짓 신호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게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 요런 포인트, 이게 이제 능동적 상승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도 능동적 상승이고, 요것도 능동적 상승이고, 요것도 능동적 상승. 요 3일은 능동적 상승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그러면 시세가 수동적 상승에 비해서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여기가 최고점이죠. 최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 그래서 능동적 상승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나와요. 제가 굳이 100%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차트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이 차트를 배워서,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기본적 분석 강의를 할 때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뭐 심리, 투자 심리 같은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워서, 뭐든 배워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관심 종목, 그 주식이 내일 오를지, 당분간 오를지, 장기적으로 오를지, 요거를 알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해서 그러면 내가 윤둥이처럼 많이 공부를 하면 이 주식이 내일 오르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 주식은 내일 내린다. 이걸 알 수 있을 거야. 그거를 기대하시고 공부를 하시죠. 배우시죠. 근데 제가 매번 기회가 될 때 강조를 하지만 저도 진짜 몰라요. 저는 어떤 종목 딱 갖다 놓고 이 종목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알아맞춰라. 못 맞추면 절대 모릅니다. 진짜 저는 몰라요. 그걸 알면 제가 은퇴를 해버리죠. 그죠? 내일 이게 100% 오른다. 그러면은 제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제 지인의 재산, 제 가족의 재산, 부모의 재산, 형제 자매의 재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거기 투자하겠죠. 전 진짜 몰라요. 미래는 절대 모릅니다, 제가. 근데 왜 저는 이런 교육을 하고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어차피 내릴지도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차트는, 제가 이제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는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 알려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재의 이 가격이 어떤 추세 속에 있다. 어떤 지지대 기대 구간에 있다. 어떤 저항 기대 구간에 있다. 현재의 위치가 앞으로 더 상승을 기대할 만한 곳에 있다? 아니면 하락을 기대할 만한 곳에 있다? 이 정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100% 맞지는 않아요. 따라서 차트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어느 구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돌파되면 안 되는 구간이다. 돌파하기 힘든 구간이다. 즉 어느 구간이 무너지면 아니면 돌파되면 아니면 어느 포인트에 근접하면 지면 다면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결국 내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 자리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이 자리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이 자리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면 붙으면 지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대응을 할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차트다 이 말입니다. 즉 차트는 내일 오를 것이다, 내일 내릴 것이다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보조지표나 기술적 분석, 무슨 파동 이론 같은 게 내일 이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이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는 이런 자리구나. 어디서 지지를 기대할 수 있고 어디서 저항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게 돌파되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어떤 내 이 매수의 기준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내가 들고 가겠다. 이거 어디까지 들고 가겠다. 어디서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저항을 받으면 내가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뚫어내면 다시 지지하는 것을 내가 보고 또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차트를 공부하는, 즉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공부하는 거지. 차트를 공부한다고 내일 오른다 내린다.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종목이 그 종목이 저 종목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절대 알 수가 없다. 나는 모른다. 저는 모르지만 이 대응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나는 즐거운 투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그림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 최고점을 또 돌파를 했어요. 그죠? 분명 최고가가 돌파돼서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 돌파했던 그 자리가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면 나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 샀다고 쳐봐요. 나는 여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이 기간 동안에 최고가가 갱신했죠. 신고가죠. 그래서 내가 신고가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라인을 여기도 저항을 받았고 그죠? 근데 그걸 뚫어냈어요. 갭으로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신고가 돌파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능동적 상승을 성공시켰던 이 위치가 다시 이탈이 돼버리면
이 능동적 상승은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가능성입니다. 이거 이탈됐다가 다음날 또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일단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능동적 상승을 만들었던 이 갭 돌파는 거짓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일단은 청산을, 이게 이탈되면 청산을 일단은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탈되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실제 진행됐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이탈됐다가 다음날 바로 돌파해가지고 또 쭉쭉 날아가는 차트를 저는 수없이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됐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복구를 못하고 하락의 파동을 계속 지속되면서 떨어진 차트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매수를 했다면 이 매수는 돌파 매매죠. 이 자리가 돌파되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한 거고, 그럼 이 자리가 지켜져야 내 매수의 그 근거가 살아있는 거고, 근데 그 자리가 이탈됐다면 일단은 청산을 하라. 그게 현명하다. 재돌파하면 다시 다음 자리를 노리더라도 재돌파하면 휩소에 당했구나. 그러면 다시 이게 상승으로 계속 간다면 그럼 어느 지점에서 돌아 나갈 때 그때 내가 한 번 더 노려보겠다. 뭐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내가 다른 종목으로 다시 먹어야지. 어차피 나는 여기 사가지고 여기 끊었으니까 뭐 큰 손실은 안 봤으니까 나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차트를 찾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상승을 했으면 어떤 지지받는 구간, 어떤 구간을 찾아서 거기서 다시 재진입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면, 내 매수의 근거가 무너지면 청산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일목의 철학인 이문자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매수의 포인트로 삼았던 그 근거가 무너질 때는 손절이 필수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손절을 또 한번 강조하면서 일단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잘 자요. 안녕.